우리 비구니 스님, 네, 파이팅! 다시. 우리 비구니 스님들께서 이미 세 개의 표본이시니까 예, 앞으로도 이제 더 그분들이십니다. 모범이시고. 네, 예. 우리 비구니 스님 화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오늘은 세계에 아마 유일하게 있는 여성 그렇죠. 교단이 있죠. 예, 여성 종교에는 교단. 한국 최강, 세계 최강 예, 예. 비구니 스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참 앞서가셨지만 예, 예. 당시 여성 출가를 허락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양에서도 이 여성 종교인에 대해서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 예, 당시의 예. 여성 출가자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단이 있다는 건 세계 불교가 유일합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기도 하고 말씀하셨지만 한국 비구니 승가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렇게 교단이니까 비구 스님들 포함해서 네. 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렇게 어떤 완벽한 어떤 체제와 역사를 긴 역사와 체제를 가지고 어떤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단도 세계적으로 이제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나 비구니 종단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승가라는 게 예. 그래서 다른 나라 불교가 있는 나라들도 비구니라는 물론 여성 수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어떤 독립적이고 통일된 교단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외국 수행자들도 이걸 여성 수행자들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네. 물론 대만이나 베트남에도 그 비구니 스님 있기는 하지만 이게 거기 한국 비구니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한국 비구니 스님 비구니 스님들이 아주 부러움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전에 우리 그렇죠. 행사 같은 거 하면 예. 그리고 요즘 보면 스리랑카나 태국 네, 지금은 이제 네. 그것도 알고 보면 한국 이분들도 어떤 한국 비구니 교단을 보고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모티브를 받으셨을까? 우리도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샤카디타 코리아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많은 그 세계의 여성 불자와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많은 영향을 많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국에서도 열렸었죠. 샤키아디타 대회가 예. 열렸어. 세계 여성 불자 대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오면 그 이제 한국 비구니 승가를 보고 부러워했었고 우리도 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맞습니다. 좀 남방불교 이런 데서도 좀 비구니 교단이 좀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로 예. 가서 어떻게 이 비구니의 출가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부처님이 여러 가지 위대한 점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계급을 타파했다는 거. 그 카스트 제도, 그 엄혹한 계급 제도,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계급 타파를 선언하셨던 계급 타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 그 계급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분, 그리고 또 하나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은 거죠. 그 시대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남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성이 남성의 부속품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라는 게 인간 대접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그러니까 이 중도, 이게 불교의 가르침 어떤 진리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조건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때 아주 혁명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그렇게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교단이 생깁니다. 근데 그 비구니 교단이 생기는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카필라국, 인도의 여러 제후국 그 나라 여러 이제 부족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카필라국의 아시다시피 왕자였죠. 근데 그 이제 가족들이 있었을 거고 그 최초의 비구니는 마파자파티라고
부처님의 이모입니다. 네. 이모인데 왜 이모?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드릴 건데 부처님의 생모는 이제 마야 부인이죠. 근데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모가 이제 자기 언니를 대신해서 이제 부처님을 키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당시 이제 전통이 그랬다고 하죠. 네. 정서도 이제 뭐 교감도 있었고 많이 친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카필라국이 말은 나라인데 아주 작은 나라였죠. 인도에서 별로 힘없는 나라여서 근데 결국 카필라도 망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 망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 수도다나 왕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미 출가한 상태였고 이제 불교 교단을 만들어가는 이제 시기였고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죽자마자 그때 마침 비루다카라는 또 이제 악역이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연이 깊은데 그건 이제 비루다카 출생의 비밀이 얽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얽혀가지고 비루다카가 그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그 나중에 자기의 출생이 이 빈비사라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 카필라국 사람들이 자기를 헐뜯고 비웃고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 어떤 몸종의 자식이네라는 그 비웃음 카필라 사람들이 비웃음을 듣고 빡쳐가지고 빡쳐서 자기 그 코살라국 그애는 이제 코살라국의 왕이었는데 코살라국은 강대하니까 그래도 심리학가 부처님 정반왕이 죽자마자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카피탈을 멸망을 시키는데 예전 전쟁들은 정말 뭐 전쟁은 무조건 끔찍하고 참혹하지만 과거 전쟁들도 무시무시했죠. 무시무시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상대방 점령의 3요소가 있어요. 예전 과거 전쟁이라는 게 요즘 전쟁은 좀 이렇게 뭐 이제 좀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전쟁이 좀 신사적인 협정에 맺어져 있지만 옛날엔 뭐 협정이고 뭐고 없죠. 민간인 낙할 이런 게 금지되어 있지만 그 시절은 3요소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점령시킬 때 뭐 잘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살인, 민간에 대한 살인, 약탈, 강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상황이 코살라국이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될 때 부처님의 이모가 뭐 자기 식솔 그리고 여인들 뭐 500명을 이러고 있다가는 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테니까 부처님한테 간청을 하죠. 부처님 그리고 또 워낙 그때 명성과 위상을 가진 교단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쪽으로 숨어들면 이제 그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부처님도 그러니까 그걸 알지만 부처님도 그 시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여성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남녀가 섞여버리면 이 교단에 남녀가 섞여버리면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걱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이 여인들을 보면 너무 상황이 딱하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부처님이 결국 인간적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산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마하파자파티하고 500명이 여인들 500명이 그 교단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최초의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비구니 교단의 탄생인 거죠. 그 비구니 교단이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도 물론 이제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지만 그 이후에 많은 그 비구니 스님들의 그 깨달음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은 이제 아함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도 부처님은 항상 여성들도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도 똑같이 수행하고 정진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런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있고 부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직후에도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장론이계경이라고 있네요. 장론이계경이라고 이제 60여 명의 이제 깨달은 비구니 스님들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60여 명이 아니라 그때도 비구니 스님들이 치열하게 정진을 해서 성불하신 분들 그런 얘기가 있고. 포커스는 여성, 남성을 따지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계율이나 또 이런 그 비구니 승단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8경계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보통 예전에 논문에서 봤었는데 4경계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의 신분이 높다 보니 먼저 출가한 비구 스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행여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이제 그런 이제 기준점이
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네. 또 당시에 네. 팔경계가 보통 또 불교도 남녀 차별하는데 이교도나 어떤 불교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팔경계를 좀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팔경계가 있다. 불교 부처님마저도 이게 남녀 차별을 했다. 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을 교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혁명적인 그렇죠. 일이에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팔경계를 가지고 그러나 빌미를 가지고 보통 불교를 맞습니다. 비판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그것도 팔경계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이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말씀대로 팔경계 8개 중에 첫 번째가 비구니 스님이 출가한 100년이 됐다 하더라도 방금 출가한 비구한테 인사를 선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요소가 있어요. 남녀 차별 요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그때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그러니까 평등한 위치긴 한데 신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팔경계도 그런 데서 좀 착안한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비구니는 비구가 두 번째 개가 뭐냐면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약한 여성들이 외딴 곳에서 혼자 있으면 외딴 여럿이 모여 있으면 범죄의 표적이 되게 쉬우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고. 세 번째입니다. 한 달에 2번씩 비구 승단을 찾아가 계율을 점검받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게 뭐 비구들의 어떤 가르침을 들어야 그런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비구들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비구들이 잘 있는지 몸성하게 무사하게 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고 그런 어떤 부처님이 보면 대단히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계율이 그렇게 많을 계율을 많이 정한 것도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강한 사람이 디테일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남녀 양쪽의 승단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봤겠죠. 어쨌든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봤겠지만 어쨌든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그런 취지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 시대에는 어떻게든 그런 남녀의 유별이 엄혹한 세상의 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여성들을 약자들을 보호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이 팔경계에도 묻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옛날 비구니 승단을 인정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출가를 하는 것이 더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깨달음의 꽃이라고 하춘생 선생님께서 이 근현대 비구니 스님들을 이렇게 정리하신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주 예전에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감명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차돈 당시부터 그 순간부터 비구니 스님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 신라, 고려, 백제, 고구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제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비구니 승단이 성성하게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전통을 지켰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그때 여성 또 비구니 스님들 끈기와 단합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비구니 스님 계시는 절에 가보면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구니 스님들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한국 불교의 전통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것이 세계 표본이 될 수 있었으면 비구니 승단의 표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화이팅. 화이팅. 이미 표본이들이세요. 이미. 네, 맞아요.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셉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